여러분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요? 이 말이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냅니다.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황성주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 어르신은 딱 1년 전만 해도 등산도 다니시고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시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외출을 끊으시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시고 밤엔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입원하신 황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근육이 8kg이나 줄어 있었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체크하는 검사에서는 치매 한 단계 전인 상태로 나왔습니다. 제가 황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운동은 나이 들면 쉬어야죠. 밤에 잠은 안 와서 약 먹고 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황 어르신이 겪은 일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는 나이는 82.7세입니다. 그런데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고작 65.8세에 불과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약 17년을 병원 침대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보낸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중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1,802명입니다. 2012년에는 989명이었으니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빠지고 중심을 못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10만 명당 59.4명입니다. 다른 선진국 평균보다 2.6배나 높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가 39.4%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진료실에서는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편하다고 믿고 반복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황성주 어르신처럼 건강했던 분이 1년 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든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습관이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하시면 여러분은 85세를 훌쩍 넘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실천이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은 황성주 어르신처럼 건강했던 분들을 1년 만에 병원으로 보낸 진짜 범인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하다, 힘들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전화통화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합니다.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경로당 친구, 교회, 성당, 절, 지인, 동네 산책하시는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게 생명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3년 조사를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 213만 가구입니다. 전체 어르신 가구의 37.8%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8.7%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예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2명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26%에서 32%까지 높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담배를 하루에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똑같은 위험도입니다. 혼자 계시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가 붓고 아픈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세포를 죽이는 염증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심장병, 당뇨, 치매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으면 이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황성주 어르신도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후 사람을 끊으셨다고 했죠. 경로당도 안 나가시고 친구들 연락도 피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게 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부담스럽다면 그건 이미 우울감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십시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50분 앉아 계셨으면 5분은 무조건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TV 보시다가도 신문 보시다가도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분 앉았으면 5분 움직임 이게 규칙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계시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아침에 30분 운동하셨다고 해서 이 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걸으셨어도 낮에 계속 앉아 계시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활동적인 감자라고 부릅니다. 운동은 하지만 나머지 시간엔 꼼짝 않고 앉아 있으니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앉아만 계시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단기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움직여야 근육이 이 당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앉아 계시면 근육이 당을 안 씁니다. 그럼 혈액 속의 단기 둥둥 떠다니면서 혈관을 상하게 만듭니다. 5분만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걸으셔도 이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둘째, 근육이 녹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안 쓰면 버립니다. 앉아만 계시면 다리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60세 넘어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1년에 1%에서 2%입니다. 그냥 놔두면 10년 후에는 근육의 10%에서 20%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문 열기 힘들어지고 결국 화장실 가다가 넘어집니다. 황성주 어르신처럼요. 셋째,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앉아 계시면 다리 쪽으로 피가 고입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해도 다리 근육이 안 움직이면 피가 다시 심장으로 안 올라옵니다. 그럼 다리는 붓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5분만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황성주 어르신은 배우자를 보내신 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으시고 점심 드시고 다시 소파 저녁 먹고 또 소파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거의 안 움직이셨습니다. 1년 만에 8kg의 근육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 근력 운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에 딱 3일만 하루 2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만 하십시오. 왜 꼭 해야 할까요? 국내 연구팀이 40세에서 79세 성인 13만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주 3일에서 4일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병에 걸릴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년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위험이 45%나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시겠죠? 이미 근육이 많이 빠진 70대, 80대가 운동해도 소용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0세에서 9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12주 동안, 그러니까 딱 3개월 동안 적절한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 크기가 실제로 커졌습니다. 80대, 90대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그럼 내가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 팔 안 쓰고 일어나기를 5번 해보십시오. 이게 12초 넘게 걸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또 하나,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못 건너가시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걷는 속도가 1초에 0.8m보다 느리면 심각한 겁니다. 근육이 없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 넘어집니다. 2022년 한 해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1,802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 대부분이 다리 근육이 약해서 중심을 못 잡으신 겁니다. 화장실 가다가 문턱 넘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지십니다. 한 번 넘어지면 엉덩이뼈나 손목뼈가 부러지고 그럼 입원하시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럼 근육은 더 빠지고 악순환입니다. 둘째, 당뇨가 옵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먹은 음식에 당기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럼 혈액 속의 당이 떠다니다가 온몸을 망가뜨립니다. 근육이 있으면 당이 저장되고 소비됩니다. 황성주 어르신은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근력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 잠을 제대로 안 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주무하십시오. 특히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자다가 자주 깨시거나 잠이 얕으시면 안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중년기에 6시간 이하로 주무시면 치매 걸릴 위험이 30%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70세 넘어서 8시간 이상 주무시면 치매 위험이 2배로 뜁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 너무 많이 자도 문제입니다. 딱 7시간에서 8시간이 정답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 사이의 간격이 평소보다 60% 넓어집니다. 그럼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그 사이를 쫙 씻어냅니다.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생긴 쓰레기들,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 덩어리를 밤에 청소하는 겁니다. 이게 깊은 잠을 잘 때만 일어납니다. 잠을 얕게 자거나 자주 깨면 이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럼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10년, 20년 쌓이면 치매가 옵니다. 황성주 어르신은 배우자를 보내신 후 밤에 잠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8시간은 누워 계셨지만 밤에 3번, 4번씩 깨셨습니다. 이게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사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 TV를 끄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을 막습니다. 둘째,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십시오. 그래야 밤에 잠이 옵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인 습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드십시오. 70kg이시면 하루에 70g입니다. 계란 하나에 6g, 두부 한 모에 20g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강황, 생강, 마늘을 쓰십시오.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만 드십니다.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근육이 녹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아까 혼자 계시면 몸속에 염증이 생긴다고 했죠? 이 염증을 줄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같이 색깔 진한 채소,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 그리고 강황, 생강, 마늘입니다. 이런 걸 매일 드시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염증을 키우는 음식도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 과일 주스처럼 단기 많은 음식입니다. 이런 걸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온몸에 염증이 퍼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잇몸병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잇몸에 있는 나쁜 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심장병 위험을 34%나 높입니다. 황성주 어르신은 혼자 계시니까 식사를 대충 하셨습니다. 라면, 국수, 빵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사셨으니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루 일과에 녹여낼 것인가입니다. 황성주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3개월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걸으시고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아침입니다. 일어나시자마자 물 한 잔 드십시오. 밤새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합니다. 물 한 잔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반드시 단백질 중심으로 하십시오. 계란 2개 또는 두부 반모 여기에 김치나 나물 반찬 하나면 충분합니다. 빵이나 시리얼만 드시지 마십시오. 황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찜과 두부를 드십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을 하십시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좌우로 돌리기, 다리 쭉 펴고 발목 돌리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5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십시오. 타이머가 울리면 의자에서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십시오.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고 물 한 잔 마시러 가셔도 좋습니다. 딱 5분입니다. 점심 식사는 한겸증 식단으로 하십시오. 고등어구이나 생선조림에 시금치나 케일을 넣은 된장국 현미밥반 공기 식사 준비하실 때 마늘 생강을 넉넉히 넣으십시오.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황 어르신은 매일 점심에 등푸른 생선을 드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그날 드신 식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오후는 근력 운동 시간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하시면 됩니다. 20분입니다. 첫째,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팔은 가슴에 모으시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십시오. 둘째, 벽 짚고 팔 굽혀 펴기 10번. 셋째, 의자 잡고 한 발로 서기각 다리 30초씩, 이게 1세트입니다. 2분 쉬시고 다시 1세트 더 하십시오.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그럼 5번씩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주 3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근력 운동 안 하시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동네 산책을 30분을 하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시되 중간에 앉지 마시고 30분을 계속 걸으십시오. 가능하면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걸으십시오. 혼자 걷지 마십시오. 사람과 함께 걷는 게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 점심보다 가볍게 하십시오. 두부 반 모의 채소 위주로 드십시오.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간 채로 주무시게 됩니다. 그럼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 후에는 이를 꼭 닦으십시오. 잇몸 마사지도 30초씩 하십시오. 아까 잇몸병이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고 했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그러니까 보통 밤 9시쯤에는 TV를 끄십시오. 휴대폰도 멀리 치우십시오.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446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십시오. 이걸 5번만 반복하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옵니다. 황성주 어르신은 이 루틴을 3개월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어려우셨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경로당에 나가시니까 옛날 친구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은 하루도 안 빠지고 경로당에 나가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근육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90세에 시작하셔도 3개월 후면 근육이 자랍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약하시면 처음엔 5번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10번으로 늘리십시오. 둘째,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수면제는 잠을 재우긴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럼 뇌 청소가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이십시오. 대신 낮에 햇빛을 쬐고 저녁에 6호흡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셋째, 사람 만나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데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했죠? 처음엔 10분만 만나셔도 됩니다. 경로당 가셔서 차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얼굴을 보는 겁니다. 전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실 거라면 댓글에 시작이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시작 댓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의 말도 남겨주세요. 함께 시작하는 분들끼리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 훨씬 더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72세 황 어르신은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후 1년 만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 8kg 감소, 치매 한 단계 전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요양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황 어르신은 요양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3개월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걸으시고 매일 경로당에 나가시고 친구분들과 웃으며 화투도 치십니다. 기억력 검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입니다. 딱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외로움은 담배보다 더 해롭습니다. 둘째, 50분 앉았으면 5분은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아침 운동도 소용없습니다. 셋째, 주 3일 하루 20분씩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80세, 90세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넷째,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깊은 잠을 주무십시오. 잠잘 때 뇌가 청소됩니다. 다섯째,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드시고 한겸증 식단을 하십시오. 근육을 살리고 염증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85세를 넘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운이 좋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 5분 걷는 것, 오늘 계란 2개 드시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듭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있습니다. 5년만 일찍 오셨으면, 3년만 일찍 시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셨을 텐데 이미 너무 망가진 후에 오십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시기를 바랍니다. 90세에도 혼자 화장실 가시고, 혼자 밥 드시고, 혼자 산책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황성주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년 전에만 이걸 알았어도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배우자 보내고 제일 힘들 때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만 있었던 게 제일 후회되어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황 어르신처럼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사람 한 명 만나십시오. 오늘 50분 후에 5분 걸으십시오. 오늘 계란 2개 드십시오. 오늘 밤 7시간 주무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3개월 후에도. 그럼 여러분은 85세를 훌쩍 넘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